임차권 상태에서는 내가 집주인의 다른 재산을 조사할 수도 없고 강제로 경매를 넣을 수도 없어요.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게 되면 그걸 토대로 임대인 재산도 조사하고 또 재산에 경매도 넣을 수가 있습니다. 새로운 도화를 꿈꿉니다. 기사회생TV 김민수 변호사입니다. 전세기간 만료돼서 집주인 보고 보증금 돌려달라고 했는데 집주인이 당장 돈 없으니까 새로 세입자 구하면 주겠다고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.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처음에는 어떻게든 좋게 해결하려고 보증금 받는 시기도 좀 늦춰주고 또 집 보러 오는 사람이 있으면 빨리 집 나갈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도 해주거든요. 그런데도 집주인은 보증금 액수를 내리는 등의 노력도 하지 않고 오히려 내 문자나 전화에 답도 안 하고 피하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이제 화도 나면서 이러다가 혹시 돈 못 받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을 하게 됩니다. 이렇게 집주인이 이런저런 이유로 보증금을 제때 돌리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? 제가 집주인을 압박해서 보증금 돌려받는 5가지 단계를 알려드릴 테니까 말씀드린 이 방법대로 하신다면 아마 결국은 돈 돌려받게 되실 겁니다. 먼저 집주인이 전세보증금 주지 않을 때 돌려받는 첫 번째 단계는 내용증명 발송입니다. 이 내용증명이 뭐냐면요, 내가 이런저런 내용을 상대방에 보냈다는 걸 객관적으로 증명해 놓는 거예요. 보통은 임대차 계약 갱신거절 또는 해지 통지를 할 때 씁니다. 이렇게 내용증명을 보내놓으면 나중에 소송에 가서도 내가 이런 내용을 상대방한테 보냈다는 걸 바로 인정받을 수가 있어요. 그런데 가끔은 소송하기 전에 무조건 이 내용증명을 보내야 되는 걸로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. 내용증명 자체가 소송 전에 반드시 해야 되는 필수 조차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. 사실 갱신거절 또는 계약 해지 통지 같은 거를 그냥 전화, 녹음 또는 문자, 카톡으로도 할 수 있어요. 다만 내용 증명을 보내게 되면 아무래도 상대방이 문자나 카톡보다는 더 압박을 받게 되거든요. 특히 법무법인의 내용 증명을 의뢰해서 변호사 명의로 이걸 발송하게 되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이거 내가 보증금 안 주면 소송 들어올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. 그러면 아무래도 집주인이 좀 더 압박을 받게 되니까 보증금을 주려고 노력을 더 하게 되죠. 실제로 손해 하나도 안 보려고 하는 집주인이 법무법인 명의로 된 내용 증명 받고 며칠 있다가 보증금 돌려줘서 그대로 사건 끝나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. 대신 이거는 집주인이 그나마 연락도 되고 돈을 줄 여력이 있을 때 이야기고 계획 투자를 한 거라서 실제로 집이 안 나가면은 보증금을 줄 수 없는 상황이다. 그러면 이런 내용 증명이 큰 의미가 없어요. 이때는 이 단계를 그냥 건너뛰고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셔도 됩니다. 두 번째 단계는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인데요. 임대차 기간은 다 끝나가는데 집주인은 내용 증명을 보내도 아무런 답도 없고 그러면 이제 다른 압박 수단은 없을까 고민을 하게 되겠죠. 이때 소송하기 전 단계로 할 수 있는 게 바로 임차권 등기 명령입니다. 이게 뭐냐면 전세 기간이 다 끝났는데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줄 경우에 내 임차권을 공식적으로 등기부 등본에 올리는 거예요. 원래 임차권이라는 거는 이제 채권이라고 해서 별도로 등기부에 적히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. 그런데 이렇게 임차권 등기 명령이라는 걸 하게 되면 그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뗐을 때 내가 언제 임차했고 보증금은 얼마인지가 등기부 등본에 기록이 됩니다. 가끔 등기부 등본에 이런 임차권 등기가 되어 있으면 새로운 세입자 들어오기가 어려워져서 차라리 안 하는 게 더 낫지 않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. 물론 등기부에 이런 게 돼 있으면 이거 지워지기 전까지는 새로운 세입자 잘 안 들어오는 거 맞아요. 그런데 여러 사건들을 처리해본 제 경험상 임차권 등기 명령 때문에 새 세입자를 못 구해서 보증금 못 받는 확률보다는 임차권 등기 명령으로 상대방을 압박해서 돈 받아내는 확률이 더 높았습니다. 실제로 보증금 돌려줄 의지가 있는 임대인이라면 기존 임차권 등기 지워주는 조건으로 해서 얼마든지 전세 계약 새로 체결하거나 또는 매매 계약을 할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등기 명령 있으면 새 세입자 못 구할까봐 이걸 주저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. 하지만 이 절차도 반드시 필수는 아니에요. 만약에 내가 다른 데로 이사 가야 되는데 보증금 못 돌려받았다. 그때는 무조건 해야 되죠. 하지만 그게 아니라 돈 받기 전까지는 계속 그 집에 살면서 전입신고도 안 옮길 거다. 그러면 반드시 이걸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. 그냥 계속 살고 계시면 그거 자체로 대항력이나 우선순위가 유지되니까 안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. 하지만 임차권 등기 명령으로 상대방을 더 압박하고 중간에라도 집을 빼는 상황을 미리 대비해야 되겠다. 그러면 이걸 해두는 게 필요하죠. 자, 이렇게 내용 증명도 보내고 임차권 등기 명령도 했는데도 집주인이 꿈쩍도 안 한다.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이제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. 어쩔 수 없이 세 번째 단계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을 해야 됩니다. 임차권 상태에서는 내가 집주인의 다른 재산을 조사할 수도 없고 강제로 경매를 넣을 수도 없어요. 판결받기 전까지는 내가 살고 있는 전세집조차도 경매를 못 넣습니다. 그걸 하려면 판결을 받아야 돼요. 이걸 집행권원이라고 하는데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게 되면 그걸 토대로 임대인 재산도 조사하고 또 재산에 경매도 넣을 수가 있습니다. 보증금 반환 소송까지 한 상황에서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손해를 보는 거는 임대인이에요. 물론 우리도 전세대출 이자를 계속 내야 된다든지 또는 이사를 못 가고 계속 그 집에 살아야 된다든지 하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을 수가 있어요. 하지만 만약에 보증금 소송이 끝날 때까지 집주인이 돈을 주지 않는다면 그 뒤에는 소송 비용까지도 임대인이 다 물어야 되고 임차권 등기하고 집을 비워준 상태에서 소송이 진행됐다면
법정 지연이자 12%까지도 보증금과 별개로 임대인이 다 물어야 되기 때문에 집주인에게는 상당한 압박이 됩니다. 자, 이렇게 소송을 해서 판결까지 받았는데도 보증금을 주지 않는다. 이런 분들도 상당히 많거든요. 그러면 네 번째 단계인 판결문을 토대로 임대인에 대한 신용조사를 하면 됩니다. 보통은 임대인 재산을 알려면 법원을 통해서 재산 명시 신청이라는 걸 하는 게 일반적인데 이거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. 게다가 우리가 보낸 재산 명시 신청 서류를 집주인이 만약에 안 받아버리면 절차 진행도 안 돼서 집주인이 연락 두절인 경우에는 이게 소용이 없어요. 그래서 그때는 신용평가 업체에 신용조사를 의뢰합니다. 신용평가 업체는 우리 판결문을 토대로 한국신용정보원을 통해 공식적으로 임대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거든요. 저렴한 곳은 대략 한 11만 원 정도면 가능하고 보통 한 2, 3주면 결과가 나와요. 이렇게 해서 신용평가 보고서를 받아보면 거기 이제 집주인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 리스트 또는 뭐 주거래 은행, 신용카드, 사업장 이름이나 주소 같은 게 나옵니다. 그리고 집주인의 신용점수, 연체 정보도 알 수가 있어요. 이제 방금 말씀드린 신용정보를 토대로 전세보증금 돌려받는 마지막 5단계 강제 집행을 하는 겁니다. 보통 부동산 경매랑 또는 뭐 통장 같은 채권에 압류수신 명령을 진행하게 되는데요. 앞에서 말씀드린 신용조사를 해봤더니 임대인이 다른 부동산을 가지고 있더라. 또는 뭐 신용점수가 높은데 연체도 없고 예금이 몇 군데 있더라. 이러면은 전셋집에 경매를 넣기 전에 먼저 이런 예금에 압류수심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부동산에 경매를 넣는 절차를 밟으면 됩니다. 물론 내가 현재 전세로 살고 있는 부동산 시세가 내 보증금보다 훨씬 높다 그러면 굳이 신용조사도 할 필요 없고 다른 데 경매 넣을 거 없이 바로 전셋집 경매부터 넣어서 돈 받으면 돼요. 그런데 현실은 전셋집 경매를 해도 보증금 회수가 안 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. 이때는 먼저 이렇게 임대인의 다른 재산의 강제 집행을 진행한 다음에 그러고도 못 받는 돈이 있으면 그때 전셋집에 경매를 넣어야 돼요. 이 경우 내가 셀프 낙찰을 받아야 될 수도 있거든요. 그런데 왜 이 순서대로 해야 되냐? 셀프 낙찰을 받고 나서는 내가 그 집의 임차인이자 임대인이 돼버려서 더 이상 내가 못 받은 보증금이 있더라도 기존 임대인한테 돈을 달라고 할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전셋집 경매는 셀프 낙찰을 각오하고 최후의 수단으로 쓰는 겁니다. 오늘은 집주인이 보증금 돌려주지 않을 때 전세 보증금 돌려받기 위한 5단계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. 처음부터 집주인이 협조가 돼서 보증금을 돌려받으면 너무나도 다행이지만 그게 아니라면 오늘 말씀드린 이 순서대로 참고해서 자신의 상황에 맞게 절차 진행하시면 보증금 회수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. 영상 도움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. 추가로 궁금한 점 있으면 아래 댓글이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로 전화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. 다음에도 더 좋은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